백로는 올해 양력 9월 7일에 해당하는 절기로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며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여름에 대지를 뜨겁게 달구던 기운이 물러나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맑고 깨끗한 가을의 기운이 퍼져나가는 때이지요. 풍수적으로도 백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바로 집안과 몸의 묵은 기운을 걷어내고 새로운 복의 기운을 불러들이기에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추석 무렵으로 만곡이 무르익는 시기이며 건조하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맞춰 집안과 우리의 삶의 기운을 정돈하면 재물운이 들어오고 몸에는 건강운이 자리 잡는다고 보았죠. 따라서 백로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계절의 전환점이자 나와 가족운을 새롭게 바꾸는 소중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로에 먹으면 집안의 복과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특별한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음식들을 모두 드시지 못하시더라도 그중 한 가지는 꼭 챙겨 드셔서 집안에 막힌 기운을 풀고 올 한 해 남은 운세를 더 높이고 행운까지 가득 채워 가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풍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으셔도 되니 원하시는 소망을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백로대운이라고 적어주시면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로는 곡식이 여물고 수확의 기운이 무르익는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은 백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때쯤이면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며 들녘에는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과일과 곡식이 알차게 여물어갑니다. 농가에서는 백로 전에 벼를 추수를 해야 한다는 말이 전에 내려올 만큼 수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기이죠. 또한 이 무렵부터 조상의 묘에 벌초를 시작합니다. 풍수적으로 보아도 백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여름 내내 더위로 눅눅해진 집안의 탁한 기운을 털어내고 청명하고 서늘한 가을의 기운을 드리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맞아 집안을 정갈히 정리하고 갓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차려 놓으며 가정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또한 백로는 밤낮의 기온차가 커지는 시기이기에 몸을 지키는 음식에도 특별한 뜻을 담았습니다.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을 챙겨 먹으며 애군을 흘려보내고 과일과 곡식을 즐기며 맑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풍습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처럼 백로는 계절의 흐름이 바뀌는 분기점으로 집안과 몸의 기운을 새롭게 가다듬는 소중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진 이 풍습 속에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와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고 소박하게라도 실천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날 먹는 특별한 음식들은 집안의 길한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믿어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하입니다. 대하는 이름 그대로 크기가 큰 새우를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을철에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9월부터 11월 사이가 대하의 제철로 백로 무렵부터 서서히 살이 오르고 맛이 깊어집니다. 예로부터 대하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고급 식재료였으며 가을철 어민들에게는 풍요를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대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와 체력 보강에 모두 좋은 식재료입니다. 타우린과 아르기닌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과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아연과 칼슘, 인 등의 미네랄은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와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을철 대하는 단단한 육질과 깊은 풍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제철 음식의 진가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대하는 삶거나 구우면 껍질이 선명한 붉은 빛을 띱니다. 붉은색은 오행에서 화의 기운에 속하며 재물과 행운, 길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가을은 오행에서 금에 해당하는 계절인데 붉은 화의 기운은 금의 차가운 기운을 덮어주어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하는 환절기 몸의 차가움을 막고 따뜻한 기운을 보충하는 음식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대하는 단단한 껍질로 몸을 감싸고 있는데 이는 풍수에서 보호와 방패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가을철은 기온이 떨어지며 외부 기운에 몸이 쉽게 노출되는 시기인데 대하를 섭취함으로써 몸을 지키는 보호막의 기운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하는 바다의 깊은 기운을 담고 있으며 풍수에서는 바다의 물이 생명력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특히 가을 대하는 살이 오르고 기름기가 많아지는데 이는 풍수적으로 기운이 충만한 상태로 해석됩니다. 대하를 먹는 것은 단순히 영양 보충을 넘어 자연의 충만한 기운을 몸속에 들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백로 무렵 대하는 풍수적으로 풍요보호 행운을 상징하며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 가을철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숯불에 구워 껍질째 먹는 대하구이가 있으며 고소한 향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또한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하를 그대로 삶아낸 대하찜은 본연의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대하는 대하회로도 즐길 수 있고 국물 요리로는 대하탕이 있어 쌀쌀한 가을 날씨에 따뜻한 기운을 더해줍니다. 최근에는 파스타, 샐러드 등 현대적인 요리에도 활용되어 전통과 현대의 맛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두입니다. 녹두는 예로부터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널리 재배되어 온 귀한 곡물입니다. 중국의 의학서인 본초강목에도 해열과 해독에 좋은 약재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재배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고 열을 다스리는 식품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녹두라는 이름은 푸른 빛을 띠는 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더위와 독기를 풀어주는 곡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녹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칼륨, 철분,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껍질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름 동안 더위로 인해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절이 바뀌는 백로 시기에는 몸속에 남아있는 열을 내려주어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적합한 음식입니다. 풍수적으로 곡물이나 채소 가운데 열을 내려주는 성질을 가진 음식은 정화의 기운을 전해준다고 해석됩니다. 녹두는 실제로도 체내의 열과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의학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풍수적으로는 여름 동안 몸에 쌓인 탁한 기운과 습기를 씻어내어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녹두는 몸속뿐 아니라 마음속의 불편한 기운까지 가라앉히는 상징적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곡물은 본래 씨앗을 품고 있는데 씨앗은 풍수에서 생명의 근원, 이어짐, 번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녹두는 작은 알갱이 속에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어 가을의 수확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곡물입니다. 백로 시기에 녹두를 먹는 것은 단순한 건강 음식의 차원을 넘어 다가올 풍요를 기원하고 가족과 집안의 번영의 기운을 불러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녹두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계절의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녹두죽이 있으며 속을 편안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음식인 녹두빈대떡은 녹두를 갈아 반죽하여 부쳐낸 음식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고소하여 예로부터 잔치상과 명절 음식으로도 자주 올랐습니다. 더위에 지친 몸을 해독하는 데는 녹두차가 활용되었고 현대에는 녹두전, 녹두죽 아이스크림, 녹두 풀빵 등으로 발전하여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어입니다.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가을철 별미로 오래도록 사랑받아 온 생선입니다. 전어라는 이름은
옛날의 은전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졌다는 설이 있으며 그만큼 귀하게 여겨진 식재료였습니다. 예로부터 가을이 깊어갈수록 살이 오르고 맛이 더욱 고소해져 가을철 식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어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순환 개선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며 DHA와 EPA가 많이 들어있어 두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이롭습니다. 가을 전어는 특히 지방 함량이 높아져 풍부한 영양과 더불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로 무렵은 환절기로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전어는 원기 회복과 기력 보충에 제격인 음식입니다. 전어의 몸은 은빛 비늘로 덮여 있는데 이는 풍수에서 은전을 상징하여 재물과 부의 기운을 불러온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어라는 이름 자체가 돈전자를 쓰는 것도 이러한 배경과 연결됩니다. 가을은 수확과 저장의 계절이므로 은빛 전어를 먹는 것은 집안에 재물이 모이고 재정이 안정되기를 기원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전어는 한 마리 한 마리가 크지 않지만 무리를 지어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이는 모임과 조화, 집안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을철 전어는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밥상을 나누는 상징적 음식으로 집안의 단란함을 지켜주는 기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졌습니다. 가을철 전어는 기름이 오르고 맛이 가장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음식의 기름기를 단순한 영양이 아닌 양기의 응축으로 보았습니다. 여름에 화 기운이 사그라지고 가을에 금 기운이 강해지는 백로 무렵 전어의 기름진 성질은 몸속 양기를 보충하고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전어는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므로 본질적으로 수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가을은 금의 계절로 금은 물을 낳는다고 하여 가을철 전어는 계절과 자연의 이치가 맞아떨어진 이상적인 음식으로 해석됩니다. 즉 금의 계절에 수의 기운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순환의 조화를 이루고 기운을 원활히 흐르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전어는 조리법에 따라 다른 매력을 발휘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어회는 신선한 맛과 고소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전어구이는 숯불에 구웠을 때 더욱 진한 향과 고소한 맛으로 사랑받습니다. 또 다른 별미로는 전어 무침회가 있는데 고소한 전어살을 각종 채소와 양념에 버무려 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가을 전어는 구이로 먹을 때 특히 제 맛을 발휘하지만 탕이나 조림으로도 훌륭한 가을 밥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송이버섯입니다. 송이버섯은 소나무 뿌리와 공생하여 자라는 귀한 버섯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가을철 진귀한 산해진미로 꼽혀왔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 진상품으로 올려졌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귀하게 다뤄져 교역품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송이버섯은 오직 맑고 청정한 환경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연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백로 무렵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가 제철로 가을의 깊은 맛과 향을 대표하는 식재료입니다. 송이버섯은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체중 조절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를 돕는 베타글루칸,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 혈액 순환에 이로운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륨, 철분이 골고루 들어있어 뼈 건강과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독특한 향을 내는 마츠타케올 성분은 식욕을 돋우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소나무와 뿌리를 공유하며 자라는 버섯입니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불로장생과 절개, 굳건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소나무의 기운을 받아 자라는 송이버섯은 장수와 강건함을 불러오는 음식으로 해석됩니다. 풍수에서는 자연물의 기운이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보았는데 송이버섯은 소나무의 장엄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내는 존재입니다. 송이버섯은 다른 버섯과 달리 깊고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향기를 공간을 정화하고 잡기를 몰아내는 길한 기운으로 보았습니다. 백로 무렵 송이버섯을 먹는 것은 몸속의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송이버섯의 향은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힘이 있어 풍수적으로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복을 불러오는 상징이 됩니다. 송이버섯은 단단한 줄기와 부드럽게 퍼지는 갓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음양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곧게 뻗은 줄기는 양의 기운을 둥글게 펼쳐진 갓은 음의 기운을 나타내어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은은한 갈색빛은 오행에서 토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가을의 금의 기운과 잘 어우러져 안정과 균형을 더해줍니다. 송이버섯은 귀한 환경에서만 자라며 수확량도 적습니다. 풍수적으로는 희소성과 귀함이 곧 귀한 복과 길상의 기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송이버섯은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격을 높이고 좋은 운을 맞이하는 의식적인 음식으로도 소비되었습니다. 결국 송이버섯은 풍수적으로 장수, 정화, 조화, 길상을 모두 상징하는 제철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그 자체로 향이 뛰어나 단순한 조리만으로도 특별한 맛을 냅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은은한 향과 깊은 국물이 어우러진 송이전골, 구수한 밥에 향을 입힌 송이버섯밥, 그리고 신선한 송이를 그대로 구워내는 송이구이가 있습니다. 또한 송이버섯을 넣어 만든 송이죽은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을 보충하는 보양식으로 사랑받습니다. 최근에는 파스타나 스테이크 등 서양 요리에도 활용되어 전통과 현대의 미각을 함께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4가지. 대하, 녹두, 전어, 송이버섯. 어떠셨나요? 이번 백로에는 잊지 마시고 이 중에 하나라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좋은 음식을 같이 먹고 기운을 다스려 남은 한 해를 건강하고 복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재물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